자, 하나씩 설명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여전히, 제발 좀 잘 생각해봐. 미국의 부를 상위 10%가 아니라 진짜로 상위 80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상위 80명이었나 120명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 네. 작년에 제가 모더나라는 주식을 처음 알았을 때 모더나가 $30였어요. 영끌에서 풀 매수 몰빵해서 5천만 원대로 박았고요. 지금 모더나가 $360 정도 갑니다. 그럼 6억 돼 있어야 되잖아. 예.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 몰빵했다가 한 달 만에 뺐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벌었어. 그 얘기거든.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저는 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자체한테 투자를 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아서 그걸로 자본 생산성에 걸쳐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투자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 내가 갑자기 이 왜 하냐? 아주 기억나. 작년에 내가 모더나 살 때 테슬라를 사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테슬라가 $300 하던 게 막 $1,000까지 가냐 마냐, $1,000슬라 가냐 마냐 그랬거든. $1,000슬라에 갔어요. 그래서 한 3배 올랐죠. $1,000슬라 갔으니까 4배 올랐네. 근데 $1,000슬라 간 다음에 액면 분할을 해서 5분의 1로 또 줄였어. 그리고 다시 또 $1,000슬라 갔어요. 그래서 $200짜리가 $1,000슬라 갔어. 5배 올랐잖아. 근데 그게 또 액면 분할해서 또 $200가 됐다가 또 $1,000슬라 또 갔어. $1,000슬라를 2번 찍었어요. 그래서 약 작년 초 대비 현재 테슬라가 거의 한 20배 이상 올랐어요. 20배, 30배? 근데 왜 그 말이 안 되냐면, 그때도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랭커였어. 지금 압도적 랭커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어마어마한 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갑자기 얘기 왜 하고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선 믿는 시기 아니라 1%, 상위 0.1%, 0.0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본인을 구원했고 세상을 구원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99.99%의 대중의 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무지성, 무상식, 무지식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국어라는 과목에서 더더군다나 얘는 평가원의 마인드셋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귀납적으로든 연역적으로든 입증이 된 상태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절벽을 향해 뛴다고 나도 따라 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만 해요. 그래야 당장 10일 뒤에 수능에서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전환점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수학 1, 2, 3, 4번을 풀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듣기평가 풀면서 예측과 다른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해요. 국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체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선택 과목으로 출제된 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많지만, 나머지 영역은 진폭이 없고 매우 당연하고 매우 나올 것들이 나와요. 더 이상 우리가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나는 왜 당황하냐면, 여러분이 질문 들어오는 사설이나 EBS를 대응하다 보면 나도 폼이 망가지기 때문이야.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해. 항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폼도. 또 선생님 풀어주세요. 옆에서 이제 한 3명이 쳐다봐. 이제 야, 생각을 해봐. 니네 문제 풀고 있는데 선생님 3명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봐. 너희는 1년 빵이지만 나는 씨발 캐삭빵이야. 근데 그런 압박에서조차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려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영순위는 항상 한 장 파이널이야. 정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작품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왜? 비평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문학작품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분화가 일어났어요. 철학은 논리야. 하위 학문 영역 중에 미학이라는 예술도 있었고, 예술을 다루는 관점도 있었고, 예술대학에서 다루는 관점도 있을 거고, 국문학에서 다루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언어학에서 다루는 관점도 있을 거지만, 국어교육학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문학적 논리, 국어교육학적 논리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야. 작품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문법이 달라요. 문법이 다르다는 거는 말하는 방법,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다르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로스쿨 염두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리걸 마인드라고 몇 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리걸 마인드가 뭐냐는 거야. 너희가 법대 1학년이 됐으면 또는 로스쿨 1학년이 되면 항상 그 얘기야. 여러분 리걸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뭔지도 모르는데 갖추래. 그런 느낌이야. 평가원 마인드셋은 별거 없어. 우리 수업 안에 다 있고 원론서 읽다 보면 잡혀요. 그렇게 구성을 했어.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비평문은요. 작품 해석의 절대적인 준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려웠던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비평에는 나와 있던 내용이 지문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비평이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김영감호에서 부처님이 안 나오거든. 근데 비평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김영감호의 뭐 감응한, 뭐 반응한, 또는 김영감호의 감탄한, 감동한 부처님이 뭐 은혜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지문은 없거든. 아니야, 그거야. 또 보기와 지문이 충돌했을 때는 지문이 항상 우선순위야. 아시겠어? 아, 또 문득 하나 떠올랐다. 어떤 학생이 그래, 선생님. 문학의 비문학화가 되면서 보기를 근거로 지문 없이 선지만 보기 선지 연결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얘기했잖아. 봉사가 만지면요. 코끼리는 얇고 길어. 코끼리 꼬리였어요. 응? 봉사가 만지면요. 코끼리는 둥글고 뭉툭해. 코끼리 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우리는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당신들은 봉사가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수능을 똑바로 바라보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데 눈 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더듬어가지고 뭐라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거 익숙해져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 찐따로 사는 거예요. 마동석이 피지컬이 됐으면 마동석답게 행동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 읽고 선지 연결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차례 봤잖아.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함정이 많이 파졌는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10년 전에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그냥 꼼수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되네? 이러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진 않아. 근데 안 되는 게 한 30%, 20% 돼. 야, 근데 70점, 80점이 3, 4등급이라니까? 맞죠? 제일 넓은 시장 타겟층도 3, 4, 5등급이야. 걔네들 한두 문제 다 맞춰주면 그게 1타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맞잖아. 5등급 애가 뭐 인강 듣고 대단한 목표 있겠어요? 5등급 맞았던 애가 3등급만 맞아도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그러겠지. 비꼬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중해. 한 장 파이널 정독하시고 정독해보시면 작품 해석의 절대적인 준거는 비평과 지문이 충돌할 때는 비평이 맞습니다. 지문과 보기가 충돌할 때는 지문이 맞습니다. 여러분 충돌할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피로도와 정신체력을 굉장히 갉아먹는데 무조건 비평이 우선 그 다음이 지문이야.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문학 이론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고등과정에서는 그게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내신 대비하면서 문학 개념 학습은 했어요. 그 개념을 약간 평가원 마인드셋에 맞게 재구성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평문은 작품 해석의 준거로서 문학 개념어를 바탕으로 평가원 마인드셋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동시에 독서 구조로서 그래서 비평문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작품 해석이라는 내용 정보, 문학 개념어와 평가원 마인드셋이라는 내용 정보, 구조 정보. 이걸 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락에서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왜? 나는 오버 퍼포먼스야. 국가대표가 결승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키워. 국가대표 절대 못 될 거야. 아니야. 너희가 고등부에서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거야. 일단락 세팅부터 딱 나와요. 우리나라 전기소설과 중국 전기를 비교대조하고 그 이유는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능시험 범위는요. 세계문학이 아니에요. 중국문학이 아니에요. 우리 고유문학이지.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지 유래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3단락에 이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전기소설이 우리나라 소설 양식의 효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사적 가치나 문학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첫 지문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여러분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 잘 들어. 어차피 국어는 부분 점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걸 100% 따라오면 전국 100등이고요. 다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1등급 맞는 건 크게 지장 없어요.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박스 치세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잖아. 전기소설. 그럼 이미 주제 세팅이야. 거기다 T라고 적어. 중국의 전기와 C1, 우리나라 설화 C2, 다양한 서사 갈래 C3, 전기소설에다 결과 E. 즉 중국의 전기에서도 왔고요. 우리의 설화에서도 왔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서사 갈래 영향의 결과 전기소설이 확립이 됐대요. 그런데 그 다양한 걸 다 다루지 않고요. 두 번째 줄, 중국의 전기와 비교대조예요. 세 번째 줄 맨 앞 단어 전기에다 박스 치고 전기소설과 전기 비교대조 vs. 기이한 사건을 넘버 1, 다양한 문체 넘버 2, 서사양식 넘버 3. 잘 들으세요. 이게 문학개념의 평가원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면, 나 죄송해요. 웃어 죄송한데, 올해는 그냥 웃겨. 한장 파이널 말고 개념 마인드가 어디냐? 어딨어? 갖고 온 사람 손. 오! 이건 못 참지. 여러분, 개념 마인드맵을 분명히 제가 나눠드렸고, 어떤 학생은 집에 한 5권 있어.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거 나눠줄 때마다 얘기했어. 모르는 개념은 현관펜 치라고. 오늘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개념화에서 누수 보인다면, 고민스럽다면 개념 마인드에 현관펜 쳐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 알겠어? 자, 거기를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서사 장르의 정의, 그리고 요소.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인사하는 배 아니에요. 주제, 구성, 문체예요. 구성의 3요소가 인사배예요. 자, 그럼 봐.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주제 구성 문체가 있잖아요. 당연히 기이한 사건, 다채로운 문체, 서사 양식. 보여요? 서사 양식 중에 이런 특이한 문체와 이러한 주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됐어? 여러분이 이렇게 못해도 된다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왔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고1 내신이야. 미안해,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때 자율학기제 하면서 1년을 놀았고, 고등학교 때, 미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 2년 동안, 2년 동안 온라인 클래스 하는 동안 이제 오버워치나 롤을 한 거를 내가 차마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이제 중3인 거죠. 이제 좀 왔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네. 내년은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전기에 대한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소설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두고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넘버링하고 일단 넘어가는 거고요. 이는 세모. 다시 넘버 1. 넘버 4라고 잡시다. 출세의 수단. 기이한 사건에다 다시 넘버 1. 서사구조 넘버 5. 이에 비하면 세모. 그러니까 크게 5가지 정보가 나와요. 됐어? 근데 저는 크게 3개로 분류를 해볼게요. 목적은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주제겠죠. 그런데 전에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을 거야. 문체 같은 거는 출제되기가 어렵다 그랬어. 맞죠?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주제나 인사배 세팅이에요. 맞죠? 그래서 항상 제가 소설에서 읽어야 되는 거는 한 장 파이널에 얘 말고 얘 읽어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다루는 거야? 사건 다뤄준 거예요. 당연히 뭘 다뤘어요? 주제 다뤄준 거예요. 어떤 주제다? 출세 목적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기이한 사건이 있어요. 기이한 사건을 쓰는 이유는요? 흥미 때문이요. 그리고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대요.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전기소설과 비교를 할 거예요. 이제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전기소설에다가 별표. 이유는 알고 있죠? 이 글의 목표가 중국 문학을 설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기소설. 봅시다.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동기였다. 거기다가 넘버 1. 창작 종기 넘버 2, 유기적이다 넘버 3. 작가의 분신에다 박스 치고 밑줄. 불우한 처지에서 놓인 전기도를 남주인공 박스 인물이라고 적으세요. 기이한 사건에다 박스 사건이라고 적으세요. 밑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밑줄. 결국 비극적 종교를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밑줄. 서사. 줄거리. 인사배 세팅에 줄거리 잡으라 그랬는데 배경도 사실은 정보가치 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물, 사건, 주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팅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손필기 영상으로 필요하면 찍어 드릴 건데 우선순위가 어쨌든 밀려 있어요. 요청하세요. Q&A 제발 좀 주세요. 그래야 남는 10일이라도 제가 갈아 넣어서든 뭐든 필요한 걸 우선순위로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없나요? 이래버리면 물론 줄 수는 있는데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일 확률이 높아. 원론서상에서의 질문이나 수어흐름선상에서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항상. 다시.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사건은 뭐예요? 기이한 사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뭐예요? 작가 불우함을 위로함이래요. 유기적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 인물이요. 인물은 누구예요? 사실은 작가예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락에서 중요한 정보들은 세팅이 됐어요. 중국의 전개에서 우리나라 전기소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비교해보니까 인물은 이런 특성이 있었다. 사건은 이런 사건이다. 유기적 특성은 이렇다. 됐어. 그래서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가의 맨 마지막 줄에 독자성 별표 치시고요. 왜 중요하냐면 독자성이 문학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달락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 가 옆에다 쓸 거야. 박스 1 전기 vs 전기소설 유래와 비교 대조고요. 이달락 박스 2 이달락 박스 2 전기소설의 성립에다 박스 치시고요. 그러니까 유래에서 성립이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성립,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줄에 이 과정 세모 밑줄 새로운 유형의 밑줄 동그라미 1 인물 우리 예상대로 역시 인물 중요하게 다루죠. 두 번째 자 밑줄 칠 건데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특질은 네 번째 줄이에요. 다음과 같다. 넘버 1 외로움 아싸네요.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은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한다. 아, 갑자기 누리앱이 떠올랐어요. ED 캐릭터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 ED 캐릭터를, 2D 캐릭터를 사랑하는 모습. 옛날에도 있었네요. 아싸들.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영국과 같은 이기를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 그러네, 진짜. 게임 속에 살잖아. 그래. 보였어요? 둘째 세모, 내면성 넘버 2. 소심할 것 같아요. 역시나. 풍부한 감성을 지녀 외로움을 토로하는 시를 자주 짓고. 아, 맞는데? 씨발, 누리앱 맨날 글씨 쓰는 애들, 글 쓰는 애들. 아닌가요?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세 번째, 역시 소극적이네요.
정리합시다. 이달락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을 정리하는데 인물의 특징 세 가지예요. 뭐뭐뭐. 나왔잖아. 외로움. 아싸야. 두 번째는 내면성. 세 번째는 소극성.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소외 때문에 금기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계로 가려고 한대요. 두 번째, 내면성은 뭐야? 능력 인정, 시로 소외감.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소극성. 그래서 뭐 한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잠깐. 이거 너무 뼈 때리는데? 남주인공은 소심하거나 약한 존재로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 일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엄청나게 팩트네요. 그래서 주제의 의식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줄 나와 있다시피 그냥 비극인식이에요. 폐쇄적이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과치 높았던 주제, 인물, 사건 세팅하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세팅 바탕으로 주제 세팅. 밑에서 네 번째 줄 정과치 높아집니다. 이처럼 세모. 서사, 문학사, 장르 양상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이 확립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3단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작품 해석이 나와요. 이건 완전 절대적인 준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나작품인 김현 감호와 다작품인 이생 규장전. 자, 잘 쓰세요. 네 번째 줄. 이들 작품은 세모. 넘버원. 밑줄.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 넘버2. 기이한 사건으로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 넘버3.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인간임을 어쩔 수 없어. 가령세모. 다시. 넘버1.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 밑줄. 부처가 감동한 범의 희생으로 응답. 김현이 이를 기린다. 기억까지. 그리고 오른쪽 넘어갈게요. 가령세모.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가령 앞이 주제거든. 그러니까 김현감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야. 그 다음에 이생규자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독서 구조를 지금처럼 잡아가면서도 이 세팅을 보는 건데 이 세팅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의 둘 다의 주제는 뭐냐? 주제서사는 뭐냐? 주제서사는 뭐냐? 자, 어떤 인물이 있냐? 어떤 인물이 있냐? 어떤 사건 갈등이 있냐? 어떤 사건 갈등이 있냐? 이거라니까. 어떤 사건 갈등이 있냐? 어떤 주제가 있냐? 어떤 인물이 있냐? 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요. 자,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김현이란 인물이에요. 얘는 능력은 있어. 하지만 벼슬은 못 가. 그런데 호랑이 처녀가 있어가지고 덕분에 벼슬을 하게 됐고 이거는 부처님의 응답이에요. 됐어? 그러면 주제는 뭐야? 남녀 간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 맞죠? 현실의 문제, 인간임을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그런데 김현감호 앞에 있는 가령 앞에 뭐라고 돼 있냐? 갈등 양상이 있어요. 인간과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계의 인간이 억압받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꺼졌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다 껐다 켜요, 쌤. 컴퓨터를 껐다 키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나도 끝난다. 참 힘든 한 해였어요. 힘든 한 해였어. 다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잡아요, 여기까지. 필기하라고. 여기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 1. 여기? 막간 선물 준비했고요, 여러분. 종강 선물. 그냥 뭐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마우스 장패드예요, 마우스 장패드. 선물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 거 없잖아, 내 얼굴 보고 있을걸? 선물 언박싱. 메시지는 Start Your Climax. 여러분 이제 전성기를 만들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장패드. 작년에는 보조 배터리 했는데 요즘 보조 배터리도 막 뭐였지 그거 고속 충전되는 막 그런 모델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보조 배터리 계속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실용적인 거, 의미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 된다, 깔아준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제가 깔아준다는 의미로 깔고 쓰십시오. 깔고 이제 이렇게 장패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더 성장하십시오. 나름 느낌이 있어요. 만족해. 만족합니다, 저는. 자, 다 들어왔죠, 이제? 이거, 내가 쓸 거야. 이거, 여러분, 배송은 아마 이번 주 중에 파이널 언론서? 그래서 한 목요일, 금요일 중에 배송이 될 것 같고, 그냥 수능 날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목금에 그거 받아서 쭉 읽으시면 되고요. 그 전에도 언론서나 내가 얘기했던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는 학생은 계획을 해도 되는데, 계획이 없거나 딱히 확신 없는 학생들은 오늘 얘기했던 거 하시고.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주제, 서사, 인물, 사건, 갈등이라는 우리나라 정기소설만의 특질에 대해서 김영감무와 이생규장전의 적용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김현이 되게 능력이 있는데 벼슬을 못했고, 그게 안타까운 부처님이 도와줘서 호랑이를 잡게 됐고, 그 결과 벼슬을 하게 됐다, 이런 건데, 사실 그 호랑이가 이제 여자로 환생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종인 거죠. 근데도 이제 서로 사랑을 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호랑이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힘들었다.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적인 갈등은 뭐냐면, 세계의 힘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갈등 구조를 이생규전전 앞에 뭐라고 돼 있냐?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제 제가 잡은 거고요. 이생규전전은 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쟁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승에 살고 있는 남자와 하트. 저승에 살고 있는 여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개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져야 된다는 비극으로 끝나고, 여기에 사건 갈등도 당연히 인물들은 사랑하고 싶으나 전쟁, 세상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을 형성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이다 라고 하면서 가치를 얘기하면서 끝났는데, 정보량이 워낙 많아서 다 정리하면 어차피 처리가 안 돼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장 파이널 보시면은 서사 장르에서 읽어야 될 건 첫 번째 주제 서사야, 두 번째는 사건 갈등 장면이야, 세 번째는 인물이야. 이거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냈잖아. 지금 인물, 갈등, 주제. 신기하죠? 나도 신기했어. 나 처음 이 비평 봤을 때 이렇게 안 보였거든? 그런데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오염돼 있었던 거고요. 저 역시도 평가원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화가 된 거고요. 어느새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런 날카로움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저보다 더 예리한 친구들도 문득문득 보이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청출어람이라고 하고, 뉴턴도 그 얘기했어. 거인 위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는 난쟁이가 되라. 뭐 드워프, 뭐 자이언트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어. 아무튼. 일로 와. 자, 이 정도 정리됐으면 이제 끝난 거고, 나랑 다를 볼 건데, 솔직히 나다는요 안 읽어도 그러니까 제가 굳이 수업 시간에 처리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대로. 근데 학생들이 꼭 그래. 나를 보면 부처님 얘기가 없어. 그냥 읽어볼게. 김현이 말했는데, 자, 펜들로 따라와봐요. 김현 동그라미 밑줄. 자,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류의 도리이지만 다른 이와 사귀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건 세팅이라고 써. 이미 조용히 만남을 진실을 촬영할 것인데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어떻게 벼슬을 발릴 수 있겠소? 주제 서사라고 써. 처녀 동그라미. 남군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천명이고 밑줄, 소원이고 밑줄, 경사고 밑줄, 복이에요 밑줄, 기쁨입니다. 다만 세모, 저를 위해 절을 짓고 불격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주시면 클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람이라고 쓰세요. 그럼 봐봐, 김현의 바람과 여성의 바람이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김현은 여성의 바람대로 살고, 사실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회, 큰 세계의 인간은 일부일 뿐이다 같은 인간과 세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포인트도 보였고, 작품 여기 비평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줄 읽어보니까 전체 스토리 우리가 읽었던 예상이 나왔고, 그 다음 단락도 마무리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가에서 잡았던 비평 그냥 주제 줄거리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털어봤고요. 나로 가볼게요.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항상 초반부 읽을 땐 인사배 세팅하라 그랬었죠. 써 인사배 세팅이라고. 그럼 봐봐, 사건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횡에게다 C.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 찢겼다. 이 아마도 전쟁터에 죽었겠죠. 자,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밑줄. 죽음이라고 적어. 오른쪽. 당신과 속절없이 짝이른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봐봐 얘들아, 이 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원통하다에다 밑줄, 반응 내면심이냐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 수용적이라기보다는 원통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긴 하죠. 오른쪽 넘어와. 두 번째 줄. 이제 세모. 저의 한신은 밑줄. 이승에서 돌아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아야지. 땡큐 감사해요. 이러면서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중략 세모. 그 위에 밑줄.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에 닥쳤습니다. 오열하였다 밑줄. 그 아래. 나도 부인과 함께 항천으로 갔으면 하며 밑줄. 그러니까 아마도 중략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렇겠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저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남성도 저승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 A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나와서 최낭 동그란 밑줄. 랑근의 수명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저승의 법이 위배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한 생각에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됐어요? 그 스토리야. 이렇게 요약 정리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렇게 읽어버리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게 한 20%밖에 처리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이 10을 알기 때문에 20%밖에 처리 안 한 걸로 보이는 거야. 100을 알고 20으로 좁힌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이거야. 여러분이 영어 듣기 평가할 때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다 안 들렸는데 한 문장 때문에 답을 맞출 때도 있잖아. 그 느낌이야. 왜? 매우 전형적이기 때문이야. 나올 건 뻔하기 때문이야. 맞잖아. 비평문은 뻔하게 세팅이 됐어요. 그럼 뭐래? 김영감호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종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김연희는 능력이 좀 벼슬을 못해서 되게 안타깝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이 거기 감동해가지고 기회를 줘서 벼슬을 하게 됐다. 근데 실제 나의 스토리는 그런 얘기는 없고, 김연의 여자친구가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자결을 해서 그걸 김연이 잡은 것처럼 해서 벼슬을 했다. 그 얘기거든. 부처님 얘기는 있지도 않아. 하지만 이렇게 충돌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비평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부처님 은혜구나. 부처님이 반응한 것이 호랑이 처녀가 자결하고 김연이 벼슬한 것으로 대응대가 나타났구나 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설계한 문제니까. 이해됐어요? 오세요. 그러면 40번 1번 선지. 현실적 X. 기이한 사건이라고 지금 지문 내내 얘기했는데 이거를 틀리면 어떡합니까? 현실적 X. 기이한. 보이지? 봐봐. 전기인지 작가인지 현실적인지 사건인지 관심 유도인지 발췌독 가면 여기서 어그로 끌려갖고 한다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주제구조 잡으면 오씨 잠깐만 기이한 사건 아니냐? 2번 선지. 전기소설의 결말은 중국 유기성 박살났다. 우리나라 유기성 좋다. 모두? 당연히 아니죠. 비교대조라고 써. 모두 X 비교대조. 3번. 전기소설이 아니라 전기잖아. 전기 출세. 구조라고 적어. 전기소설 소설 X 구조라고 적어요. 4번. 전기랑 전기소설의 순서가 바뀌었죠. 전기에서 전기소설이 나왔다니까. 전기 C, 전기소설 E, X 순서 바꿨죠. 정답 5번이죠. 밑줄. 현관펜 들어.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았다. 그게 바로 주제잖아. 바로 정답 5번 끝. 그냥 주제구조 빡세게 잡으면 답 나와 이렇게. 오케이. 41번. 자 보세요. 현관펜 들어. 소극성에다 현관펜 밑줄. 소극성. 2번. 자 봐. 가 플러스 나라고 적으면 얘 가능하죠. 종교 옆에다 써. 부처님이라고. 3번. 폐쇄성에다 박스. 봐봐. 저승에서 왔다는 귀신하고 살려고 하고 벼슬도 안 나갔어. 폐쇄성. 3번. 외롭다 박스. 현관펜 밑줄. 마지막 정답 5번이죠. 왜? 잘 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는 거라고. 근데 뭐라고 해놨어? 밑에다 써. 개인 vs 개인. 밑줄.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 밑줄.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뭔 갈등을 해. 사랑을 한다니까. 사랑한다고. 근데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사랑한다고 여러분. 다음 봅시다. 42번.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 하잖아.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 내면 심리. 정답 1번이네 뭐. 봐봐. 그러니까 이게 한 8분 10분 만에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봐. 3페이지요. 3페이지. 15분씩 걸린 이유가 그거였지. 이거 풀라 그러니까 15분씩 풀더라고. 어제 그제 막 수업들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 충분히 안 준 거야 어차피. 왜? 어차피 틀린 자세로 풀고 있을 거니까. 43번 봅시다. 기억 창고 나를 이해하래요. 봐, 이런 거 찾는 게 오래 걸려.
개인의 욕망을 표현하는 부처의 전능함. 1번이네 뭐 그냥 써. 비평 플러스 비평이라고 적어 그냥. 비평 주제라고 적어. 비평 작품 해석이라고 적어. 비평 해석이 그냥 1번이잖아. 자, 2번 봐봐.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을 해치는 장면은 욕망실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예 그냥 뭐 이상한 얘기야 진짜. 3번 선지. 김연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하고 긴장감이 어디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4번 선지.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것은 부처님의 전등을 왜 실현해 임금님이. 그러니까 지금 뒤섞는 게 보이잖아요. 5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2, 3, 4, 5가 그냥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2번은 딱 맞잖아. 왜 비평이 그렇게 나왔잖아. 처녀가 죽어서 스스로 죽어서 김연한테 그 공로를 돌려서 벼슬을 하게 하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반응한 거잖아. 이 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봐봐.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님이 간절함과 병명에서 응답하고 김연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래. 근데 나에서는 범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이었던 범이 자결하고 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벼슬이 되고 그 여성을 기린다는데 그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이게 맞는 거라고. 이 작품 해설이 맞는다 그러고. 이 페이지 밑에서 4번째, 5번째 이 비평이라는 설계에 따라 보면 전형에 따라 보면 이거 이렇게 해석하라고 낸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1번이잖아. 근데 이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듣기평가가 17번까지 27번까지지도 모르니까 수학 1, 2, 3, 4번이 뭐가 나온지도 모르니까 존나게 매다가 털리는 거라고. 그냥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 수능 국어는. 44번. 자 보세요. 1번 선지 외부적 요인하다 C 좌절되었다. 2 외부적 요인 전쟁. 빨리 따라와. 1번 선지. 두 번째 줄 외부적 요인 전쟁 좌절되었다. 결과 2 맞죠? 2번 선지.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픈 밑줄 정서 있죠? 내면 심리 있죠? 또 밑줄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죠? 3번 선지 두 번째 줄. 그리고 4번 선지 정답이잖아. 봐봐. 저승에서 완성할 경우는 극복 의지야. 전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잖아. 수용적이잖아. 써. 극복 의지 X. 수용.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에 A가 있으니까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지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니까 요즘 수능은. 왜? 이거는 그냥 눈이잖아. 시력이잖아. 시력 측정 시험 아니라니까.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적용 그런 능력을 묻는 거는 그 능력에 맞춰서 여러분의 국어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조율만 좀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 뜯어 고치세요. 25번, 45번. 1번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자, 밑줄 쳐봐.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끊어. 비평이야. 이생이 가산을 묻어둔 곳을 찾아 금은을 재문을 가져오는데 지문에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이음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일단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2번 선지 봐. 능동적 여인상 동그라미, 최낭이죠 동그라미. 밑줄, 제한한다. 자, 빨간색 펜 들어봐. 빨간색 펜 드세요, 빨간색. 빨간색 펜,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 최낭의 환신에다가 주어 S. 제한한다 서술어 V. 누가 제한했어? 여성이. 야, 조선시대야. 요즘도 남자가 먼저 고백하는 시대예요. 옛날엔 더 그랬지. 옛날엔 더 그랬지가 뭐야. 여자가 고백 못하지, 옛날에는. 보통 남성이 고백을 해. 자, 조선시대예요, 여러분. 500년 전이라고. 지금은 뭐 어디 감히. 예. 아시죠, 여러분? 자,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2번 선지. 최낭이 능동적으로 우리 이렇게 사겨요? 능동적이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누구한테 사겨요? 능동적이잖아. 사귈게? 수동적이잖아. 오히려 남성이, 그래, 사귀자, 그래, 만나자, 수동적이잖아. 오히려 능동적 여성상, 최낭, 맞네. 주어, 최낭이네. 3번 선지. 근계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봐봐. 최낭의 환신에다 박스. 저승이라고 적어. 이생 위에다 적어. 이승이라고 적어. 맞죠? 저승의 존재와 이승의 존재가 사랑하는 게 금기잖아. 귀신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귀신이 있는 거야. 여자친구가 귀신이야. 그 느낌이야. 우리 집에 가면 ED 캐릭터가 있어요. 그 ED 캐릭터랑 사랑을 해.
금기라고. 죄송해요. 그만. 자, 4번 선지. 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이승에서 누구야? 이승하고 사랑하다가 어쩔 수 없어요. 저 황천 가야 돼요. 맞네. 서사줄거리라고 써. 그리고 5번 선지. 시가 애정교류의 매개다. 끊어. 비평이라고 적으시고 시를 지어 주고받았다. 있었던 것 같거든. 그럼 좁히고 1번, 4번 같은 거, 1번, 5번 같은 걸 보는 건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이네요. 보여. 자, 봐봐. 일단 지금 달을 첫 줄을 쭉 보면은 초반부 세팅 흐름이 이어 있고 여러분 발췌도 가는 과정에서 찾아봐. 시를 주고받았다 찾아봐. 어딨어? 중약 윗 단락에 있어. 맨 마지막 줄. 집에서 늘 최남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세부내용 발췌독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렇게 5번은 확인이 되고 1번은 확인이 안 되니까 1번이 틀렸구나. 정답 1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전에서 방법이 없으면 그런 식의 발췌독도 어쨌든 정답은 내야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1번 선지.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 좋아. 그러면 이생규장전에서 자, 봐. 일단 작품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생규장전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자, 봐. 저승을 경험하고 돌아온 건 이생이야 여성이야. 비평을 봐. 비평의 1, 2단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3단락에서는 저승을 경험하고 오는 건 누구야? 최낭이잖아. 그래서 최낭이 능동적 여인상이라고 특이한 여인상, 그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인물상을 그려냈기 때문에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고 한 거잖아. 즉 작품 해석을 똑바로 보시면은 갔다 온 건 누구야? 최낭이라니까. 작품 비평을 똑바로 봤으면은 저승 갔다 온 건 최낭이라고. 그럼 벌써 1번에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 비평에서 다는 이미 아닌 거야. 가에서 이미 다는 아닌 거야. 이걸 나에서 다에서 찾고 있는 착각을 하시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지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에다가 박스 1, 박스 2라고 적으시고 이생이 동그라미 박스 3이라고 쓰시고 비평 아웃이라고 적어. 이미 비평문에서 아웃된 거야. 비평문에서 1, 2단락 원리 세팅하고 3단락이 작품 해석을 해놨는데 작품 해석에서 이미 아웃인 거야. 그렇게 터서요. 그래야지 절차가 맞지. 사후 약방문이라고 아니면 어떻게든 답 찾겠다고 발췌독으로만 가려고 하면 그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통과 자세가 망가져. 찐따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극단적으로 저는 발췌독을 안 하려고 해. 특히 실전 문제풀이 보여주는 자세. 왜?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발췌독 하는 순간 그냥 1분 순삭이야. 5문제 5분 순삭이야. 선생님 발췌독 안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주제 구조 똑바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발췌독을 해도 주제 구조도 그리는 발췌독에 집중해서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올라간 거 있을 거고요. 내일 모레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그런 실전풀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다면 가급적 172 기출 중에 요청해 주세요. 평가원 기출 중에 요청해 주세요. 왜? EBS하고 사설은 더 이상 어그로 끌릴 대상이 아니야. 그거 어그로 끌리고 있으면 폰만 망가진다니까. 틀리면 적당히 손절이야. 질문은 해도 돼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까 42페이지 면항전과 털어드린 것처럼 털어드릴게. 알겠어요? 자, 수업이 진짜 불과 2주만 해도 등급이 급등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고 난이도 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전 마지막 수업까지도 쉬어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응원,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 하실 겁니다. 응원, 수능 끝나고도 할 수 있어요. 수능 아침에도 하면 돼. 수능 전날에 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능 전날에도 하면 돼. 저는 최후의 최후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 사과나무는 여러분의 100분이 0.01점이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요. 여한이 없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딱 1분 남았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후회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또는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때려 박으세요. 그래야 손절도 치는 거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수고도 하셨고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